아, 그렇지. 차라는 건 이래야지. 차라는 건 못 움직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는 사실 포르쉐 911의 엄청난 팬입니다. 게다가 911의 오너기도 하죠. 사실 저는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킷에서 이 레이스카로서는,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카로서는 당연히 911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포르쉐도 911의 시대가 아니라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삭 패키지가 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시대를 바꿔놨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여기 인제스피디움 전체를 빌려서 이 차를 속속들이 알아보면서 정말로 타이칸이 포르쉐 911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이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이렇게 올라와? 와, 씨. 이 차는 그냥 타이칸이 아니잖아요. 타이칸, 터보, GT, 그 중에서도 바이삭입니다. 바이삭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이삭은 포르쉐 센터가 있는 이 연구소 트랙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이삭에서 그만큼 갈고 닦았다는 얘긴데, 어떤 식으로 갈고 닦았는지 이거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이삭 패키지에 그 옵션표를 따로 제공해 주셨는데요. 옵션표가 여기 보면 요거 기본, 요거 기본, 요거 기본, 요거 휠 기본, 요거 날개 기본, 후륜 조향도 기본이에요. 사륜 구동 당연히 기본이고요. 트랜스미션 2단 변속기 당연히 기본입니다. 2단 변속기는 서킷에 있을 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만 작동이 됩니다.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와, PCCB가 기본입니다. PCCB라고 해서 여기 꼭 노란색이 비춰지는 건 아니죠. 노란색 아니지만 PCCB입니다. 기본인 게 엄청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카본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카본이죠. 요 밑에도 여기 카본입니다. 요 밑에 립이 카본인 거,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 이 날개도 카본이죠. 어우, 날개 큰 거 봐. 와. 날개를 제가 이렇게 눌러도 됩니까? 이렇게 눌러도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면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다운포스가 무려 220kg이기 때문입니다. 220kg를 원래 누르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올라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면, 포르쉐답게 여기 있는 이 스티커, 옆에 있는 스티커랑 세트인데, 이 스티커가 얼마냐? 160만 원. 인테리어 시트, 레이스텍스로 만들고 가죽 아이템이랑 이런 것들, 실버 GT 콘트라스트 같은 거 포함해서 110만원, 세틴 블랙 170만원, 수납 패키지 30만원, 키, 도장이 되어 있는 이 포르쉐 키로 바꾸는 게 110만원입니다. 쿠팡에서 3만원에 파는 건데 아무튼 요거 이렇게 가죽 케이스 포함이라고 하니까 요거까지 같이 해서 110만원인가 봐요. 이렇게 추가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포르쉐는 아주 독특한 메이커죠. 뭘 더해주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뭐를 빼면서 돈을 받기도 해요.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타이칸 터보 GT와 바이삭 패키지는 실제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은데 뭐가 많이 빠졌어.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야, 트렁크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아진 거,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스키스루라든지 이런 시트 폴딩 기능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와서 보시면 시트 자체가 없어요. 시트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카본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마도 헬멧 같은 걸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수납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레이스용 자동차인데 롤케이지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롤케이지는 없고, 기본적으로 타이칸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롤케이지까지는 필요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X자는 이게 롤케이지 역할을 할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지만 롤케이지는 아니고요. 이 안에 롤케이지가 들어있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겉모양만 이렇게 생겼다. 여기 앉을 수가 있나? 앉을 수가? 앉지 말라고 딱 그림이 있네요. 네,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앉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도 없어지고요. 뒷좌석에 에어벤트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뒷좌석 보스 서브우퍼 사라지게 되죠. 보스 서브우퍼는 바이삭 패키지에서는 기본으로 빼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스피커 빼드릴게요 하고 빼드린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너는 드릴게. 너는 드리는데 앞좌석에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뒷좌석 서브우퍼는 삭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트렁크는 전동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닫아야 돼요.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것도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전동은 아닙니다. 야, 이게 실화냐? 아니 근데 3억짜리 자동차인데 이게 실화냐? 레이스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3억이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싸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잠깐만, 아 여기서 또 맘상하는 게 있네. 경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빼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페트. 그래서 시트 매트가 없어요. 매트가 여기 없고요. 매트는 근데 0원짜리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면 이 매트 옵션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포르쉐인데 가운데가 좀 허전한데요. 아,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포르쉐가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옵션, 크로노그래프라고 해서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는데 그 옵션 없으면 중고차로 못 판다고 하죠. 그게 없는 거야. 사실 그게 필요는 없죠. 제 차에도 있는데 그거 쓰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경우는 인스타 할 때 이렇게 팔 이렇게 딱 올리고 여기에 이제 금시계 딱 하고, 아 오늘도 어렵게 출근하는 중, 나 같은 거 할 때 거기 딱 찍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찍혀서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건데 괜찮습니다. 사실 이 차 바이삭 패키지는 그렇게 남한테 과시하는 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과감하게 삭제. 그리고 이 차에는 실내의 상당 부분의 흡음재, 무거운 흡음재들은 다 삭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게를 더 가볍게 더 향상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허전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매끈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포트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타이칸은 원래 여기 양쪽으로 포트가 있었는데 이쪽 포트를 없앴습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또 저쪽으로 가시면 원래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원래 충전 포트가 이렇게, 원래는 문지르면 찡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입니다. 아니 이게 수동으로 바뀌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포르쉐의 깊은 뜻 모르세요? 아니 이전에도 포르쉐는 이런 것들 계속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터 스파이더 같은 걸 보세요. 잡아당길 때 손잡이가 없어서 끈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그리고 박스터에서 정말 가볍게 만든 박스터 스파이더 같은 건 전동으로 오픈하는 기능도 없어요. 손으로 접어넣어야 돼. 안에서 할 수도 없어. 밖에 내려야 돼. 그런 게 더 비싸. 포르쉐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버킷 시트. 아우, 버킷 시트. 아우, 이 버킷 시트 혹시 아세요? 전동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어요. 등받이도 조절이 안 돼. 요렇게 요거만 있습니다. 요거만. 요렇게 올라가 있으면 탈 때 좀 내려놓고 타는 그런 기능만 있어요. 이렇게 수동이야, 수동. 오, 근데 편해요. 편해. 딱 좋아. 오, 야, 진짜 레이스 모드가 딱 됩니다. 아, 확실히 포르쉐는 포르쉐다. 그리고 대단한 건 머리 공간이 충분해요. 이영빈 작가가 타면 보통 머리가 이렇게 닿잖아요. 이러고 타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그렇지 않다. 헬멧을 쓰고도 충분한 머리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포르쉐는 헬멧을 쓰고서 타는 걸 감안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헬멧이 있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게 포르쉐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아무리 포르쉐라도 전기차를 진정한 레이스카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반신반의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떨려. 바이삭 패키지라니 세상에. 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지금 이게 엄청난 속도거든요. 근데 이걸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워밍업 주행이에요.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브레이킹 유의해 주시고요. 제 기준에서 260km가 넘어갑니다. 바이삭 패키지는. 260km가 넘는데. 아니 이게 200km는 그냥 찍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로 이 차는 2.2톤입니다. 2.2톤인데 2.2톤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브레이크는 ABS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2.2톤 맞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야, 이게 미래구나. 미래라는 게 저는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손끝에 이미 와 있었네요. 그립 보세요. 그러니까 종방향으로는 브레이킹을 걸 때 ABS가 작동되기 때문에 확실히 무게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횡방향에서는 그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그립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립이 좋아요. 포르쉐로 이 정도를 탔으면 당연히 엔진오일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 엔진오일의 냄새가 안 나는 거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나요.
와, 횡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티죠? 2.2톤인데. 브레이킹도 대단하네요. 초반에는 타이어가 달궈지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게 터보 S인데 문제는 터보 S보다 이 차가 빨라서 풀가속을 해볼 수가 없어요. 월등히 빠르네요. 선수가 탄 터보 S보다 제가 탄 바이삭 패키지가 월등히 빠릅니다.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 야, 운전 스킬이고 뭐고 장비빨이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야, 어택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택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밟을 수 있죠. 이 어택 모드는 10초 동안 계속 터져요. 그리고 4초 후면 다시 또 터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 어택 모드의 재미, 그리고 또 서킷에서의 활용성 굉장히 좋다고 느낄 수 있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BMW는 부스트 모드가 있지만 서킷에서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킹을 하는 순간 부스트 모드가 꺼지거든요. 근데 지금 포르쉐는 부스트 모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하네요. 아, 근데 차가 레일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나거든요. 전기차도 레일을 태우나? 아니, 포르쉐의 기술력은 어떻게 된 거야?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굉장히 이 브레이크의 성능 자체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발에 느껴지는 피드백이 좀 전자적이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일단 서킷 느낌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자동차다. 그리고 기술의 총합,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정말 고마운 순간입니다. 아니, 포르쉐가 외계인을 고문하는 기술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문을 해? 야, 대단하다 진짜. 자, 일단 첫 번째 경험은 해봤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경험은 조금 더 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렁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짐을 어디다 놓지? 오! 나름 있네. 야, 나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여기 뭘 넣으면 좋을까? 헬멧하고 레이싱 수트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 달만하네. 데일리카로 짱이네. 그러면 서킷을 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전기차 아닌가요? 그쵸.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자동차 중에, 양산차 중에 가장 빠른 전기차라고 할 수 있죠. 타이어가 하나도 달궈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이런 느낌이지만 노말이에요. 노말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여기서 우린 어택 모드라는 게 있죠. 어택 모드 지금 몇 킬로입니까? 지금 몇 킬로예요? 250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250km가 나와? 전기차인데. 야, 세상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차의 최고 속도는 305km입니다 305km까지 올라가요. 새롭게 등장한 어택 모드, 이게 진짜 발군이에요. 어택 모드가, 와, 여기서 이걸 눌러도 되나 하는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 1000마력이 조금 넘잖아요. 근데 어택 모드를 하면 130마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어택 모드를 하게 되면 1106마력이 나와요. 너무 세다. 너무 세. 너무 세. 생각보다 너무 오버스피드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안 되겠습니다. 200m에서 브레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파워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하드코어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울어지지가 않죠? 네네네. 기울어지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한 느낌입니다. 지금 내가 서킷을 타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코너를 도는데 물리 엔진이 뭔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지냐고. 그리고 코너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코너 안쪽으로 차가 파고드는 느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여기서 이 차가 이 정도를 꺾으려고 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코너에서 진짜 부드럽다. 그립을 그냥 잡아줘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이 코너에서 몸이 막 일로 쏠려야 되는데 쏠리지가 않아요. PAR 기능이 항상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PAR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아주진 않습니다.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빡센 상태로 주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멀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에서 요 정도는 원래 돼요. 원래 스포츠 플러스, 여기서 코너 돌아보면 코너에서 이렇게 요런 느낌, 기울어짐이 없잖아요. 원래 PAR이 없는 시스템도 이 정도는 한다. 이 PAR이 작동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노멀 셰시일 때, 지금 드라이브 모드와 PASM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분해 놔서 셰시를 노멀로, 그리고 상태는 스포츠 플러스로 할 수도 있어요. 노멀 셰시로 바꿔놔야만 코너가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이게 차체가 꽤 부드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승차감이 좋으면서 기울어짐이 없게 만드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코너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코너. 그러니까 이렇게 PAR이라는 시스템을 레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이 PASM을 별도로 빼놔서, 원래 서킷은 최대한 차를 순수하게 즐기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네가 기울어짐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건 스포츠 플러스로 두고 PASM만 이렇게 노멀 셰시로 바꿔서 액티브 코너링을 즐겨봐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운전자의 즐거움을 더 배가시켜 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짐이 없이 갈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요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시속 100km까지 2.2초, 80km에서 120km까지 1초 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서킷에서 추월할 때의 가속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전기차하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순간에 가속이 돼요. 가속하면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 싶은 순간부터 가속이 됩니다. 여기서 가속을 해? 되네요. 야, 그냥 그립을 찾으면서 가속이 되네요. 여기서 가속을 해? 됩니다. 됩니다. 어처구니 없죠? 네, 어처구니 없지만 됩니다. 이게 왜 돼? 이게 왜 되지? 야,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바퀴의 각각 토크를 제어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리고 차를 기울어짐을 계속 제어하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립을 유지한 상태로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전기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킷에서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킷은 가벼운 차가 깡패예요. 가벼운 차가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기차가 장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바퀴가 각각 잘 달려야 되는 경우, 앞바퀴 뒷바퀴 좌우 바퀴가 각각 힘을 제공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전기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랩타임이 지금으로선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랩타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모터의 구동 자체를 놓고 보면 가솔린 차보다 오히려 랩타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바로 레이스카를 사용한다면 무게를 제외하고는 훨씬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랩타임은 훨씬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한 가지 어려운 점, 무게인데요. 이 무게는 사실은 이 전기차가 양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는 바이삭 패키지라고는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가 넘어요.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이스 전용 자동차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포르쉐가 이것에 배터리를 절반만 넣었다면, 정말 200km만 갈 수 있는 전기차로 만들었다면 아마 랩타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단축되고 서킷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전기 파워트레인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말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들 느끼게 됩니다. 4, 3, 2, 1 브레이크. 네, 2분인데요.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어서. 비가 와서. 그리고 좀 많이 탔어요 지금. 그쵸. 근데 지금 PCCB잖아요. 브레이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희 전에도 이 차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서킷 행사 같은 걸 한번 하면 브레이크 액을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킷 행사 한 번에 브레이크액 한 번 교체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서킷을 몇 번 탄 것 같아요. 몇 번 타서 지금 브레이크가 조금 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이 한번 끌었다 그래도 지금 좀 깊이 들어간다 뿐이지 이 브레이크 자체의 성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이 차의 브레이크가 물리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전자식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페달 포지션을 가지고서 액추에이터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어서 그 브레이크 피드백이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 같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브레이크 패드가 마찰되는 그 느낌이 발에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아마 차를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브레이크 로터가 패드를 건드리는 그 느낌이 뭔지 아마 아실 텐데 그 느낌이 없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외계인들을 정말 잘 고문한 결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킷은 가솔린 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뭐 이젠 전기차도 탈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엄밀히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킷에서 랩타임을 재보면 그래도 가솔린이 빨랐던 거야. 물론 지금도 선수가 타면 그냥 후륜구동 가솔린차가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서킷을 탔을 때는 전기차가 사륜구동이 이렇게 엄청난 그립력을 엄청나게 발휘하는 자동차가 랩타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킷에서 더욱더 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빈도 이거 썼지? 네, 저 썼어요. 그럼 영빈이 운전해도 되네. 그러면 영빈이 운전하고 잠깐 나는 저 차를 타고서 할까? 나는 911을 타고 영빈이 이걸 타면 되겠네.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그럼 되겠네요. 사양하지 그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911을 따라갈게요. 오씨, 잠깐만. 와, 잠깐만. 지금 한 30%밖에 못 벌겠어요. 30%. 아니 그 차는 지금 1100마력이라고요. 와, 이거 뭐야, 씨. 라인이. 자자 이제 속도 좀만 줄여봐요. 나 좀 쫓아가게. 이 911이 느리긴 느리군요. 아니야. 아 나 진짜 브레이크도 안 들어. 박을 뻔했다. 아니 브레이크도 차이가 많이 나네. 우와. 저렇게 빨라. 아니, 이게 코너에서 안정감이 미쳤는데요? 안정감이 있다고? 나는 지금 코너에서 제대로 돌 수가 없는데 가속 페달을 여기도 못 밟는 건 마찬가지야. 미끄러워서. 쫓아갈 수가 없네. 아니 무서워서 못 쫓아가겠어. 야, 쉿. 세상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럽냐, 내 차는.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케이. 야! 아니, 잠시만요. 지가 막 날아가는데요? 씨. 와, 내가 편집장님 이렇게 똥꼬를 따도 되는 건가? 비켜! 이게 제 카메라에 보일 거예요. 지금 편집장님을 농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디서 추월해 줄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미끄러지는 거 봐, 씨. 일단 빗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깡패고, 사륜구동이 아니고 게다가 후륜구동인 데다가 지금 타이어도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또 즐거운 점도 있습니다. 차가 계속 뭔가 해야 돼. 나를 필요로 해. 이 차가 직진하려면 계속 운전자의 스킬을 필요로 하고 나 좀 봐줘 이런 느낌이니까 그게 좋네. 그건 좋네. 이 차는 그냥 차가 해줍니다. 이게 1000마력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을 생각보다 더 밟았을 때도 차가 괜찮아 하고 약간 이 뒤쪽을 살짝 돌려주고 이런 느낌이 진짜 이게 사륜구동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야, 차가 달리 보이네. 야, 이렇게까지 멋진 차였나? 타이칸은 대단한 자동차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자동차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를 타보고 나니까 이 생각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개념도 생각도 완전히 근원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들이 운전했을 때 서킷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이제는 전기차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